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치 요리하는 여자 임정민입니다. 제가 요즘은요,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또 치유가 되는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김근하 작가님의 신간, 짠! 내 마음은 충전 중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근하 작가님은 회복 탄력성을 강의하는 분이신데요. 이 수강생들하고 함께 강의했던 그러한 사례들, 그리고 본인이 겪은 사례들, 거기에 회복 탄력성의 핵심 개념들을 잘 이 책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순간순간은 항상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로 쌓여서 나도 힘들고 내 주변도 힘들고 상황도 더 나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로 그걸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지속하고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책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나를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하 작가님은 회복 탄력성을 강의하는 분인데요.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직접 연결의 대화라는 대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 어떤 고갈된 에너지를 채우고 다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도 SNS에서 김근하 작가님과 매일 소통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러한 일상의 스토리들을 아주 실감나고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공감과 또 위로, 깨달음을 또 주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을 보면 김근하 작가님의 유년 시절, 힘들었던 유년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술을 드시면 달라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작가님이 힘들어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좀 말 못할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남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2016년에 회복 탄력성을 공부하신 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4년 동안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그거를 계속 훈련을 하면서 지금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빨리 이렇게 헤어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화가 나거나 당연히 뭐 짜증이 나거나 하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남을 탓하던 것이 이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에너지가 고갈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 생각의 오류, 그 다음에 방어, 그리고 당위적 명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당위적 명제라는 것도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그런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걸 이미 갖고선 상대방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그런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30대, 뭐 나이가 30이 넘었으면 결혼을 해야지, 애는 낳아야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맞이라면 무조건 가정을 책임져야지, 대소사는 책임져야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당위적 명제라는 거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데, 그때 그걸 알아차리고 그 고통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긴급 버튼이 있으신가요? 그 긴급 버튼은 그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조금 힘을 얻는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존재가 있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내가 좀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서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가 고갈되고 힘이 들 때 내 감정은 지금 어떠한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아차리는 거죠. 내 감정이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억울해하는 건지, 아니면 속상해하는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내 감정을 살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내 감정을 한 일주일 단위로 쭉 살펴봤을 때 내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를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로봇 청소기를 비유하거든요. 근데 로봇 청소기가 우리가 설계된 대로 그 배터리 용량에 맞춰서 방전이 되면 다시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서 충전을 하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로봇 청소기처럼 내가 지금 에너지가 고갈됐는지 방전됐는지 이제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가서 그 충전을 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런 게 딱 설계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로봇 청소기와 같이 내가 내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거를 계속 지속시켜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저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볼 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정말 저렇게 로봇 청소기처럼 내가 지금 내 배터리 내에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감정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비워진 에너지를 채우려고 뭔가 노력을 하더라고요. 우리 김그나 작가님이 이 안에 많은 것들, 쉬운 어떤 사례들, 그리고 비유들, 설명들을 잘 해놓으셔서 일상생활에서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에너지 충전의 한 가지 방법으로 심장 호흡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전기장과 자기장이 분출되는 기관이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두근두근, 막 심장이 떨리고 긴장될 때 우리의 우리의 호흡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5초 정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5초 정도 쭉 내뱉으면서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내가 좀 편안하게 만드는 게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뭔가 요청하는 대화법도 에너지 충전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하고 좀 놀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아이들하고 1시간 정도 집 주변 좀 산책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일찍 다녀, 왜 이렇게 늦게 다녀, 9시 5분 전에는 좀 도착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에너지가 이렇게 고갈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 뭔가 비난, 경멸, 무시, 담쌓기 이런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이 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대화법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 충전법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장면 정지 기법, 기억 자아 훈련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여기에 대입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서 내 일상에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에너지 확장 단계입니다. 내가 에너지를 회복하고 충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누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리 김그나 작가님은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예로 에너지 클럽이라는 조찬 모임 이야기를 하세요. 그 모임에 에너지 휘날리며 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회원, 에너지 클럽 멤버들 중에 뭔가 힘들고 지친 그런 멤버가 있을 때 가서 응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10,000원 이하의 선물을 각자 준비하고 그 현장에서 서프라이즈로 이벤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나눠줌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더 확장되고 더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긍정 정서를 끌어올리는 당 최다 공식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연한 일상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행이다 라고 거기다 말을 붙이는 겁니다. 당연한 일상에
다행이다라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예시를 보시면 당연한 일상, 딸이 학교에 갔다. 그런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딸이 아파서 한 달째 학교에 못 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당연한 일상에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죠. 딸이 학교에 갈 수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내가 굉장히 좀 당연한 일상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쉽게 들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써보고 생각해 봄으로써 그 일상이 다시 나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뭔가 에너지가 소진되고 지치고 힘들 때 꼭 옆에 둬야 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 뭔가 공허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에너지를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